02번 커스텀 정렬이에요. 사실 이거 하려고 정렬한 거죠. 방금 뭐 오름 차순이나 내림 차순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쉽잖아요. 그냥 소티드 넣으면 끝나고 소트 그냥 찍으면 끝나니까. 근데 이제 이걸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기본 문법이었고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제 커스텀 정렬이죠. 단순히 오름 차순이나 내림 차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정렬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주고 이거 기준으로 정렬하세요. 이거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기본적인 방법을 이용한 커스텀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커스텀 정렬을 하는 데에는. 첫 번째는 이건데 만약에 워즈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헬로랑 ABC, Z 이렇게 세 가지 원소가 있는 이제 문자열 리스트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정렬하잖아요. 그냥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문자열은 사전순으로 배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걸 봐요. A, H, Z. 이렇게 봐서 이게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배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똑같다. 얘도 만약에 A였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걸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사전순으로 이제 정렬을 하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를 길이순으로 정렬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가 Z, ABC, 헬로 요렇게 저는 정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길이 순서대로 오름차순. 그래서 한 글자가 먼저 나오고 세 글자가 다음에 나오고 다섯 글자가 마지막에 나오는 요거를 제가 하고 싶은 건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소티드나 소티드 리버스로는 못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파이썬에 소티드와 소트에서 제공하는 두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리버스 말고. 그게 바로 키라고 하는 옵션이에요. 자, 제가 사용법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요 키라고 하는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는 뭘 들어가야 되냐면 함수가 들어가요. 함수. 일단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냥 length라고 하는 함수명이에요. 함수 이름. 근데 지금 얘가 빨간 글씨 나오죠. 왜 그래요? unresolved reference length, 즉 length라는 게 없는데 너 여기에다 지금 뭐 넣은 거야? 라고 파이썬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제가 선언해 줘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def length라고 이렇게 함수를 선언해 줘야 돼요. 음. 그러면은 이제 여기 빨간 글씨 안 뜨죠. 빨간 글씨 안 뜨죠. 왜 그러냐면 요게 요 함수 이름 자체가 여기에 할당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함수가 비었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렬의 기준을 넣어주는 겁니다. 다시 소티드 그냥 단순한 오름차순 정렬인데 내가 커스텀 정렬하고 싶죠? 그 기준을 어디에 넣냐면 키에다가 넣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부여할 거냐면 함수로서 부여할 건데 그 함수의 로직이 바로 기준이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 함수에 들어가는 요 매개 변수 있죠. 요 매개 변수가 이 각각의 원소예요. Z, ABC, 헬로 얘가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워드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정렬하세요? 리턴, 워드의 길이를 기준으로 정렬하겠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그냥 눈으로 한번 먼저 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소티드 월즈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정렬이 됐죠. 오, 신기해요. 그쵸?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문자열의 길이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고 있어요. 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요 소티드의 두 번째 인자로 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 안에는 함수가 들어가요. 함수 명이 들어가죠. 음. 근데 이 함수는 뭐냐면 즉 기준이 돼요. 무슨 기준? 정렬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 함수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면 여기에다 작성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요 매개 변수는 이 각각의 원소가 들어갈 거라서 이렇게 내가 정렬하고자 하는 원소를 매개 변수로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준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리턴으로. 음. 그래서 워드가 들어오면 이 워드의 길이를 리턴하잖아요. 이 기준을 리턴하면 얘가 이 소티드가 이제는 이 값을 기준으로 이 len 워드를 기준으로 정렬할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죠. 이게 약간 이해하기가 처음에는 직관적이진 않아가지고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좀 보다 보면 좀 괜찮아집니다. 음, 어떤 느낌인지 이제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퀴즈 하나 내볼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어떻게 정렬될까요? 혹시 아실 것 같으신 분은 채팅창에 치셔도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정렬되죠, 지금? 마이너스라고 하면 어떻게 정렬될까요? 오, 승덕님, 리버스. 다른 분들도 의견 있나요? 승덕님의 리버스가 맞는지 한번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버스가 맞죠. 이번에는 길이가 긴 순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내림차순이죠.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랭스가 길이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기본적으로 정렬이 되는데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얘는 1이고 3, 5죠. 근데 이젠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애가 누구예요? 얘가 돼요. 음. 그 다음에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되죠. 그래서 헬로, ABC, Z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티드는요, 리버스 옵션을 주지 않으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데 그 기준을 그냥 랭스라고 두는 것 뿐이다가 바로 이 함수의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정렬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음, 빨리니까 예,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소트도 마찬가지예요. 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키에다가 랭스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음. 근데 얘는 제가 그냥 주석 처리할게요. 얘 어차피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따로 하진 않고.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어려운 거. 이번에는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 이거 뭐예요? 2차원 리스트죠. 2차원 리스트에 대한 커스텀 정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넘버스는 1, 13. 그다음 뭘로 해볼까요? 2, 7. 그다음에 1, 7. 요 화면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여기를. 음. 그리고 좀 좋은 예시가 5하고 10이라고 두고 4하고 20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음. 그러면 얘를 한번 소티드 해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다른지.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지금 소티드의 원소가 되는 친구들은 누구죠?
요 안에 있는 리스트들이죠. 얘네 자체가 정렬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정렬이 어떻게 될까? 아까 문자열은 뭐였어요? 제가 맨 처음 뭐라 그랬어요? 맨 첫 글자를 본다. 그리고 나서 사전순으로 빠른 애가 앞으로 와요. 근데 만약에 같으면 두 번째 걸 본다 그랬죠. 얘도 똑같습니다. 맨 첫 번째 걸 봅니다. 첫 번째 원소를 봐요. 그러면 1, 2, 4, 5 순서죠. 이대로 일단 정렬이 돼요. 그래서 1, 2, 4, 5 순서대로 정렬이 됐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랑 얘랑 같잖아요. 지금 1, 1이잖아요. 그러면 그땐 두 번째 걸 봐요. 그래서 요 7이 앞에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고. 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소티드는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는데 얘는 이렇게 리스트를 원소로 가는 리스트를 정렬할 때는 첫 번째 원소 먼저 기준으로 보고 똑같으면 두 번째 원소까지 보고 또 똑같으면은 세 번째 원소 꼭 보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음.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첫 번째 거 말고 요 두 번째 걸로만 기준으로 정렬할래. 두 번째 거. 두 번째 것만 기준으로 정렬할래. 요거를 방금 우리가 작성했던 이 방식 있죠? 이 방식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sorted numbers죠. 이렇게 한 다음에 print sorted 하면은 이제 뭐부터 나와야겠어요? 7, 7, 10, 13, 20.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요 뒤에 거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실래요? 오름차순 정렬?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뒤에 거 같잖아요. 77이라고. 그리고 여기 2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가 같다고 해서 앞에 거 비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무조건 뒤에 걸로. 뒤에 걸로만 비교해가지고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에다가 함수도 하나 써야겠죠. df 해가지고 뭐뭐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뭐뭐뭐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조금 드릴 거고 다 하시면은 점 한 번씩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신 분들 계시면 제가 한 45분 정도까지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결과도 같이 적어놨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잘 나오신 분 계시면 한번 점 한 번씩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여원님, 좋습니다. 이게 꽤 어려운 거였는데 다른 데서 시켜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거다 보니까 멋있습니다. 다른 분들 한번 조금 더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이번 시간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죠. 오케이. 남은 3분 동안은 저랑 같이 한번 해보고 요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자, 두 번째 원소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위에 있는 이 랭스 우리가 아까 길이 순으로 문자를 정리하는 요 메커니즘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긴 하거든요. 제가 조금 아래로 화면 내린 다음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일단은 요 함수 이름을 먼저 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소트 키라고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당연히 함수가 없으니까 빨간 줄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하면 되죠. 음, 함수 명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뭐라 그랬어요? 각각의 원소들이잖아요. 얘네들이 각각 들어간다고 했었죠. 아까는 문자열이었는데 지금은 2차원 리스트라서 리스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유닛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이름이나 지어도 되죠. 얘는 얘가 들어올 거고 얘가 들어올 거고 얘가 들어올 거고 얘가 들어올 거고 얘가 들어올 거예요. 하나씩 들어올 건데 자 근데 리턴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정렬 기준을 작성해 줘야 되죠. 근데 정렬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원소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원소 뭐 어떻게 합니까? 유닛의 1번째죠. 왜냐면 컴퓨터가 0부터 시작하니까 0,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유닛의 0번째, 여기가 유닛의 1번째. 그러니까 유닛의 1번째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원소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는 얘기랑 똑같죠.
음. 자,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넘버스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건데 무슨 기준 오름차순? 요 소트키. 근데 이 소트키가 뭔데? 각각의 원소에서 첫 번째, 1번째 원소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 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실행 한번 해보면 제가 이제 여기 주석으로 작성한 거랑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27, 17, 50, 1, 13, 4, 22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7하고 17 있잖아요. 얘는 뒤에가 77이 같잖아요. 이렇게 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순서를 보장해요. 여기 27이 앞에 먼저 나와 있죠. 원래 원본에서. 그래서 그냥 얘도 27이 앞에 먼저 나오는 것뿐입니다. 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자, 근데 여기 약간 불편하잖아요. 뭐가 불편해요? 아, 이거 좀 걸리는데, 여기. 이게 누가 봐도 17이 얘보다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 겁니다. 뒤에 걸 기준으로 정렬하는데 뒤에 거가 같으면 그 다음에 앞에 걸로 비교할 거야. 이렇게 다중 기준이죠. 다중 기준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10분 쉬고 와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11시 정도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까지는 어떤 거를 했었냐면 이제 커스텀 정렬에 대해서 하다가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키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자열을 길이 순으로 정렬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2차원 리스트, 2차원 리스트는 어떻게 정렬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얘도 역시나 똑같이 키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어서 정렬을 했었죠. 자, 근데 제가 이걸 그대로 가져올게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게요. 이렇게. 자, 여기에 두 번째 원소를 기준으로 내가 기존에는 정렬을 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붙어요. 어떤 게 더 붙냐면 만약 두 번째 원소가 같다면 첫 번째 원소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이렇게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는 나는 일단 두 번째 원소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긴 할 건데 두 번째 원소가 만약 같아? 그러면은 첫 번째 원소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음.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제가 할게요. 제가 할 건데 여기에서 하나만 추가하면 돼요.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음. 생각보다 되게 뭐가 거창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여기에다가 컴마로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첫 번째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사실은 튜플이거든요. 이렇게 튜플인데 괄호가 그냥 생략된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튜플로 기준을 만약에 반환하면 그 튜플의 첫 번째 기준이 되고 튜플의 두 번째 원소가 두 번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어때요? 결과가 이렇게 두 개 한번 살펴보세요. 결과가 다르죠. 아까는 2717 기존의 원본의 순서대로 정렬이 됐었는데 지금은 7이 같으니까 이 중에서도 1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1이 앞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형태가 된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람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음, 음. 람다 함수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설문조사 했을 때 람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셨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고 가면은 자바에서도 람다식 배우시긴 했잖아요. 함수형 인터페이스 뭐 이런 거 할 때 얘도
똑같습니다. 람다 함수라는 거는 함수를 짧게 쓰는 거예요. 짧게. 그래서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def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지금 두 줄이나 되잖아요. 좀 길잖아요. 그래서 얘를 짧게 축약해서 쓰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람다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랑 같은 거냐면 지금 여기랑 여기는요 정확하게 같습니다. 네. 음. 그래서 요게 문법이 람다라고 하고 네 개 변수 콜론 띄고 리턴 값 이렇게거든요. 이 형식 자체가. 그래서 람다라고 쓰고 여기 왼쪽에다가는 매개 변수가 들어가요. 매개 변수. 그리고 오른쪽에는 리턴 값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똑같죠? 솔트키라고 하는 함수명이 여기에 매개 변수가 들어가고 여기에 리턴 값이 들어가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죠. 매개 변수 들어가고 리턴 값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함수를 의미하거든요. 이 함수가 어디에 할당되냐면 소트키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솔트키를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 아, 요게 아니죠. 요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프린트해 보면 2가 나오죠. 왜 2가 나와요? 왜냐면 1, 2가 지금 매개 변수로 들어갔죠. 매개 변수로 들어갔죠. 유닛이죠. 유닛의 첫 번째 원소, 1번째 원소. 걔가 바로 2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람다라는 게 뭔가 특별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두 줄로 쓰는 거 나는 싫어가지고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쓰고 싶다예요. 음. 그리고 이거 자체가 변수에 할당되면 얘를 이제부터는 함수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음. 자, 그래서 이 람다에는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만약에 여기에 추가적인 로직이 있죠. 그게 필요하면 이렇게 람다로는 못 써요. 네. 왜냐면은 람다는 무조건 여기에 값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리턴 값만. 그래가지고 뭐 여기 안에 뭐 if문이 있거나 포문이 있거나 이런 추가적인 로직이 있으면 그거는 람다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로직은 이렇게 def 함수형으로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되게 간단하게 떨어질 때 지금같이 이렇게 간단한 경우 있잖아요. 리턴 값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람다로 한 줄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매개 변수가 여러 개다. 뭐 유닛 2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유닛 2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아래랑 위에랑. 그래서 매개 변수 여러 개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리턴 값만 작성해주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보시고 여기를 한번 보시면 느낌이 싹 와야 돼요. 뭔 느낌이 와야 될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소트키죠. 얘 뭐예요? 이거? 소트키죠. 그러면 혹시 이거 대신에 얘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요거 했었죠? 요거. 얘도 똑같이 요렇게 할 건데 중요한 거는 람다에서 요 리턴 값은 여러 개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줄이 뜨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튜플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사실은 요건데 그냥 얘는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걸 생략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문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튜플로 감싸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얘랑 지금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다? 여기 제가 그대로 복사해 올게요. 이거 지우고. 그러면 얘가 없어도 이렇게 여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이거 자체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음. 여기가 조금 헷갈리죠. 다시 아까 우리 람다 함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람다 함수라는 건 뭐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함수를 한 줄로 작성하고 싶은 거다. 그래서 왼쪽에는 매개 변수가 들어가고 콜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리턴 값이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에 유닛이 들어오면 유닛의 첫 번째 기준으로 유닛의 0번째 기준으로 정렬하겠다라고 하는 이 튜플 기준을 반환하는 거죠. 리턴 값이죠. 이거 자체가. 음. 근데 이거 자체가 소트 키라고 하는데 할당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 키의 람다 자체가 할당될 수가 있다가 결론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요만큼이랑 요만큼은 정확하게 동일한 로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정확하게 동일한 로직이다. 그래서 프린트 sorted numbers를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결과가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위와 아래가.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림의 포인트인데 이 부분 약간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연습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연습. 아까 여기 위에 있는 걸로. 요걸로. 요거. 자, 요거였죠. 우리 아까 했던 거. 문자열을 길이순으로 하는 거. 이거 그러면 이제 람다로 바꿔볼 수 있죠. 어떻게 바꿔볼 수 있냐면 요 랭스를 지워요. 그리고 여기에 람다가 들어가요. 그리고 워드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가고 매개 변수가 얘에 대한 리턴 값은 len 워드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석 처리한 다음에 얘를 출력하면 역시나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 번씩 따라 쳐보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 쳐보면서 이해를 좀 해보세요. 이 람다라는 거를 처음 사용할 때 좀 많이 버벅이거든요. 좀 헷갈려가지고. 근데 결국에 람다는 함수다. 함수랑 똑같은데 한 줄로 작성한 것 뿐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해볼 건데 별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보기엔 얘도 약간 아쉽거든요. 음. 왜 아쉽냐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 컨트롤 D 하면은 듀플리케이트 복사된다 그랬죠, 한 줄. 이거 그냥 이렇게도 돼요. 자, 제가 이걸 보여드렸을 때 혹시 내가 이 위에에서 왜 아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은 이해를 다 못한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당연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이해를 잘 하신 건데 뭐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걸 이해를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이거 잘 모르잖아요.
요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이게 왜 가능한지를 알면 이해를 완벽하게 한 건데, 요거를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키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준.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함수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함수명을 작성해 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뭐 def length 해가지고 요 length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줬었죠. 원래는 요렇게. 음.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 len이 뭐예요? 얘 파이썬의 내장 함수죠. 그래서 이 len도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def len 뭐시기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키에도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얘가 들어갈 수 있죠. 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로 넣어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렌도 함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어, 혹시 여러분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나요? 줌 혹시 연결되어 있나요? 보이나요? 아, 네네네네. 잘 보이죠? 아, 저 갑자기 로그아웃 됐다고 떠가지고 그 다른 곳에서 누가 로그인을 한 것 같아서 네, 안 끊겼다면 다행입니다. 이게 그러면 녹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네. 아무튼 어떤 분이 연결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기 내장 함수잖아요. 그래서 얘 렌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함수뿐만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함수도 넣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이따가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